예. 먼저 알 서포트가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뭐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다 뭐 하셔가지고 없겠지만 오늘 분 차트로 봤을 때 이제 빨간 선에 일단 처음 닿았어요. 빨간 선하고 빨간 선 마지노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깨지면은 뭐 그냥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거지만 여기서 시간이 2시 반, 1시간 남았는데 반전이 나온다면 이 정도 윗꼬리 이 정도가 얼마더라? 700원대, 6, 7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잠깐 보고 있는데요. 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비중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고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시장을 보면 차트를 봐야죠. 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 그대로예요. 745 라인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저가에서는 지금 일단 받아주는 모습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4일 내내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뭐 난리를 치든 상관없어요. 사실 이 위로 올라가야지 중요한 거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사실 특별하게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매매를 계속 지금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을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매매라는 게 다 투자랑 매매랑은 분명히 항상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손절도 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필요하지만 투자는 정말 좋은 주식이 혹은 정말 좋은 시기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시장에 대한 시기에 모아뒀다가 진짜 안 파는 게 투자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겨전에 라인을 그었던 자리 안에서 지금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등락이 좀 크게 나오는 편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또 오늘 좀 사네요. 맞죠? 개인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급락 나올 때 맨날 개인 매수하고 좀만 올라가면 다 털고 단기 매매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동향이랑 부분들이 다 영매매를 하는 거죠 결국에. 빠질 때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산 거를 이제 빠질 때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는 거고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다가 거기서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또 매수를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 대포 더 빠지죠 보통. 예. 근데 지금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등락이 크게 없어요. 시장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지루함이 뭐 이런 식으로 지루함. 아이고, 얘가 또 항상 위인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가격의 등락을 만들기보다 시간을 드립니다. 결국에 깨지게 되면 빠지는 거고, 결국에 깨지게 되면 빠지는 거고, 또 결국에 올려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탈하고 나서의 속도가 붙을 때, 돌파하고 나서 속도가 붙을 때, 돌파하거나 속도가 붙을 땐 사실 별 필요 없죠. 그냥 행복하기만 하니까. 근데 빠졌을 때 속도가 붙으면 순간적으로 나와 있는 손실이 일단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고 있다가 거기서 더 빠지면 할까 말까 고민은 해요. 근데 속도가 붙었을 때는 반등도 어때요? 순간순간에 나올 때 반등도 파확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매수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좀만 더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버티다가 큰 하락을 좀 많이 맞는 편인 게 이제 개미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항상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건 항상 정해두고 하세요. 뭐 손실이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팔고 나서 난 다시 봐야지라는 게 없으면 매매를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정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시장 종목 이야기들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검색식 같은 걸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심주 중에서는 이제 일양약품이 오늘 많이 빠졌죠. 아직 뭐 매수할 만한 가이드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밑으로 빠질 때 이제 55,000원 선이 일단 걸리는 자리가 눈에 들어와요. 55,000원. 이게 여러분들 저만 보는 게 아니죠. 이런 자리는 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55,000원을 계속 저항을 4일 동안 했다가 뚫고 올라갔어요. 55,000원에서 90,000원대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한 방에 밀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 얼마까지 나왔어요? 75,000원까지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절반이 아니죠. 55,000원에서 91,000원까지면 9만원 9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얼마예요? 35,000원이죠. 맞습니까? (35,0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2만원 올랐죠. 약 3분의 2 정도가 올라온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엘리트 파동이론을 공부를 하시면 눌림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언제? 파동이 생긴 파동에서는. 그러니까 파동이 생긴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는 건 파동이 아니죠.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박스권이고 등락, 그러니까 비추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추세라고 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그 다음에 뭐 기자모리의 파동이론, 사토 시니치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면 다 또 일본말만 하는데 무라카미 구미호라든지 그 다음에 다오 이론 있잖아요. 이런 이론들이 대부분 다 파동 이론인데 파동 이론이라는 건 비추세를 배제하는 거예요. 비추세라는 시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없으나 파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가격이라는 게 등락을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비추세일 때랑 추세라는 걸 구분하는 거. 이 구분하는 거는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점점 더 확률을 높여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비추세라고 하는 거랑 추세라는 부분이 되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추세로 매매를 대응할 것인지 비추세로 할 것인지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랑 비추세를 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강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또 강의를 하고 있네. 시장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비추세랑 추세랑 뭐가 틀려요?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비추세는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이 없어요. 아이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를 만드냐면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이 정반대입니다. 비추세랑 추세랑. 비추세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겠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요. 추세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추세 같은 경우는 방향이 나오고 눌림목에서 돌파 나오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래서 뭐 이 추세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논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맞지만 돌파해서 눌림이 나올 때 돌파하는 구간에서 비추세는 팔아야 되는데 추세는 오히려 사야 되죠. 이게 이제 선물 매매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추세랑 비추세를 구분을 항상 하고 내가 추세라고 하면은 눌림이나 이평에서 잡아야겠죠. 비추세면 가격선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선은 이제 프라이스라고 해서 P를 잡을게요. 그다음에 이평선이라고는 뭐 M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평선에서 잡는다라는 건 이평선 잡으면 여기서 이 눌림들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지 이평선은 매매지만 비추세라고 하는 국면에서 보면 이 가격대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격대에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장면에서 기다리려면 내 매수가는 안 주고 털고 나면 계속 더 가는 거고. 그래서 추세랑 비추세 판단을 생각하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55,000원 구간가 라인으로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메이저 라인까지 온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 반등폭도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밑으로 밀릴 때 이게 하락 N자가 되었고 저가를 깨는 구간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빠져가서 두 번째 파동이 되기 때문에 플랫 조정이라고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 짧은 조정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크지만 조정의 파동에 대한 어떤 속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한 번에 쭉 밀었다 한 번에 쭉 올리는 약간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나온다면 매수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는 더 안 빠졌는데 오늘은 좀 더 매수할 자리에 좀 가까워져 왔죠. 유니온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조정을 주고 있지만 분명히 충분한 지금 수익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들에서 보유하는데 현재 차트 자체는 수급이나 이런 장 분위기에 봤을 때 대항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밑으로 밀린다면 뭐 3,000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겠지만 지금 일단은 보유한 입장에서 수익 실현 일부 정도를 하고 나서 남은 거를 보유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저가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이걸 지켜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내면 빨간색 선과 녹색 선이 상방으로 트는 것도 나오고 두 번째로는 빨간색과 녹색 선의 골든 크로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어찌됐든 간에 3,300원 정도예요. 3,3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보유하시는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동이 좀 올랐어요. 국동 어제 제가 가격 말씀드렸죠. 이 정도 라인 가드 라인에서 매수 부분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메이저 라인 매매 기법에서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에 맞춰 가지고 보시면은 잡을 수 있는 저가를 잘 줄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신성 ENG 도 지금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이게 제가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만약 매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라면 메이저 라인하고 뭐 이 정도 가격대를 봤을 거예요. 1,100원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100원에 사봤으면 지금 거의 뭐 오늘 올라가긴 3% 올라왔지만 거의 뭐 또 5% 이상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저가를 얼마나 잘 잡느냐. 매매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의 액수의 크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이다. 몇 퍼센트 좀 더 참아가지고 몇 퍼센트 잘 사면 몇 퍼센트 더 먹게 되는 거니까 몇 퍼센트 더 먹는다라는 건 100만원 가지고 3% 먹는 거랑 200만원 가지고 1.5% 먹는 거랑 수익금이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더 안전하게 사시고 더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면 제가 샘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분이 많이 있겠어요? 지금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계시겠습니까? 지금 배워가는 입장에서 보는 거라면은 예전에 여러분 세대에서 슬램덩크 보셨나요? 슬램덩크 보셨어요? 모르나? 남자라면 봤어야 되는데 지금 30, 40대라면
예, 강백호가 골을 막을 때 손으로 그냥 다 막잖아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예, 골을 블로킹 하는데 다 막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100주를 살 거 100번 나눠서 사세요, 차라리. 그게 그러면 저 오히려 더 덜 손실 날 거 아닙니까? 너무 무리수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 주식도 사람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너무 갑작스럽게 별로 안 친한, 많이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덥석 믿어버리면 위험하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더 위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서 종잣돈을 시드를 가지고 계좌에 넣어놓고 혼자서 지금 비즈니스 1인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본 종목이 딱 왔는데 어우 너무 이뻐. 그러다 덥석 다 몰아 바꾸면 안 되죠. 국동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설명해 말았는데 위에 올라오면 이제 가격대가 또 걸리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분할 매도를 판단할 때 가격선으로 잡는 거랑 두 번째로는 추세로 잡는 건데 추세는 이번에 추세인지 한 번 더 눌렸다 갈지 그건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선에서 일단은 한번 좀 챙기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을 추세로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가격선에서 일단 털고 다시 또 지켜보다가 또 자리 나오면 사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딱 딱 정해서 해요. 따로따로 하면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결국 매매 기준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야. 시장은 공평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종목을 따로 보지는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빅텍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모나미 드신 분 있나요? 모나미도 메이저 라인 지금 위에 직전에 걸리적거렸던 자리 구간까지 다 지금 밀려줬다가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딱 메이저 라인은 닿지는 않았죠. 예. 어제 매수했어. 와, 어제 이 음봉에서 거래가 아예 없었네. 찐이님이 제 주식 강의 처음 이번에 2019년 2020년에 처음 실전만 공부하신 분인데 잘하세요.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얻으세요. 하신지는 많이 오래 안 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성통상요. 결국 상 갔네. 상 갔으니까 보유지만 모나미가 대장이니까 대장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성통장도 근데 이등주라고 보기에는 올라갈 때가 뭐 강하긴 했죠. 근데 사실 모나미에 비해서는 강한 상승폭이라는 게 부분들이 적으니까 보고 동국제강이요. 동국제강 지금 그냥 계속 기준점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걸 사실 원해요. 왜냐면 이런 대형주라고 지금은 5,900원에 시가총액 5,000원짜리에서 대형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는 원래는 대형주였어요. 원래는 대형주였어. 제가 4만원 할 때 한창 매매하고 막 이랬었는데 추억 돋네요. 동국제강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 철강 중에 하나예요. 철강주가 현대철, 현대비엔지스틸,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방향을 정하면 크루드 오일처럼 올라가는 게 동국제강이에요. 동국제강은 항상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당의 특성들이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필요한데 INI 스틸 아니죠. 현대해철 옛날에 INI 스틸인데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대비 철강지의 중심점을 잡고 있는 정도로 움직여요. 포스코는 사실 철강주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뭐 탄소나 뭐 이쪽도 많이 결부되어 있고 워낙에 큰 대형주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좀 더디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매매를 철강주를 한다라면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동국제강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날렸을 때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가 2005년도 2010년도 이때 날아가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뭐 이렇게 날아가는 얘는 뭐 네, 잡초처럼 날아가고 막 이랬는데 이때만 봐도 이거 이렇게 이쁜 차트를 만들어낸 종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래량이 너무 없죠. 매매하기 7,000원짜리고 5만주 거래량 너무 없어가지고 매매하기도 힘들고 아직도 한번 튈 때 탄력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매매를 뭐 권장할 만한 어떤 종목은 이제 아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만한 자리이기는 맞죠. 근데 지수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서 오늘도 지지하면은 반전은 나올 것 같아요. 반전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을 좀 더 들이면은 어쨌든 빠져야 되는 건데 대형주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들이 있는데 처음 메이저 라인에 그다음에 메이저 라인이 옆으로 기고 있다 그랬죠. 120선도 기고 있어가지고 한 번은 밑으로 좀 쏙 하고 한번 살짝 빠져주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서 그 포인트에 한번 잡아보는 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아직 멀었네요. 멀리 가시네 생각보다 멀리 가셔. 그 다음에 히토류나 뭐 샘표식품 이런 거 대두 관련주라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강한 반등은 사실상 지금 안 나왔어요. 유니언 머티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반등은 안 나왔어요. 근데 강한 반등이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는 15% 이상 15% 이상 3,600원에 팔았으면 거의 20%인데 20%안 돼. 15% 정도 날 거예요. 우리가 위에 사서 밑에 사면 추가한 거라 이거는 한 번에 수익 난 게 아니라서. 근데 탄력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아침 시가를 개울 들고 드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히토류나 대두나 이런 쪽은 한 번 더 눌릴 거라는데 좀 더 무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락의 이평선의 기울기가 지금 한번 스위칭 되고 다시 한번 또 스위칭 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기울게 되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는데 그때 이평선의 위에 놓아지고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기간을 좀 빼야 돼. 이거 설명하기 좀 힘들다. 다음번에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강의를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준이 좀 더 높아지시면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동은 2,930원 정도 이제 3,000원 정도 자이 라인대에서 뭐 살짝 한번 털어주면은 들고 가는데 큰 무리 없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많이 먹고 털라고 하기보다는 급하게 나오면은 가져가지만 그렇게 안 나오면은 일단 터시는 게 왜냐면 밑으로 분할 매도 하고 나서 밑에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바닥이 외바닥으로 가는 건 없어요. 외봉으로 빠지는 종목도 없고 거의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바닥은 보통 두 번을 치든 한두 번은 쳐야 돼. 여기도 보시면 한두 번은 쳤죠. 지금 제가 이거 보이는 거 보이나? 그린 왔다 갔다 하면 좀 보여요. 마우스 커서가 이 정도 자리랑 이 정도 자리 다 옆에서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 지금 골든크로스 분차트 구간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3,000원까지는 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얼마야? 애매하네. 한번 치면 뭐 또 금방이죠 이런 애들은. 호가는 좋은데 2,900대 이상은 치겠는데. 예.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30분이 넘어가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봅시다. 와 코데지 컴바인 제가 코데지 컴바인 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급등하고 막 관리 종목 해가지고 급등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애들 나중에 메이저 라인 급하게 그냥 진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덕급등이라고 도그 개급등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메이저 라인 같은 거 밀리면은 정말 그거 놓치면 안 돼. 명치면 또 한이 된다니까.
신성통상 미국 관련주들, 아 미국이란다, 애국 관련주죠. 애국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반사이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그래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이평이나 이런 분들을 잘 타고 반등이 잘 보면 종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장이 너무 위축돼 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방망이는 좀 짧게 가는 식으로 안전 텐션을 유지해 가면서 가신다면 좋은, 굉장히 뭐 괜찮은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뭐 3일 2, 3일 내에 계속 수익 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하락이 좀 밀리는 것처럼 시장이 좀 밀렸는데, 첫 번째 뭐 이건 팁이라고 하게, 팁이라고 일단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팁이라고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자,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을 해가지고 사야 될 때가 언제예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뭐야, 이거 시장이 하락하는데 난 사고 싶어. 언제? 추세가, 시장이 그동안 추세가 좋았고, 그 다음에 강했던 시장에서 눌림목, 그러니까 밑으로 빠졌을 때 눌림목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골든크로스 상황이고, 혹은 정배열의 골든크로스 상황이거나 아니면 각도가 좋은 상승이어야겠죠. 맞죠? 그래야지 밀릴 때 사는 거잖아요. 혹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에 올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됐을 때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부분들이 괜찮죠. 자, 이렇게 이거 장중에 하락에 이거 10,000원짜리 이하로 제가 설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골라놓은 건데, 오늘 알스포트가 최고네요. 이원 컴포텍, 경동제약,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이런 거를 좀 전에 같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보는 거예요. 근데 뭐 2% 3% 빠진 거 가지고 반전을 노리기는 뭐하고,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급락 같은 게 있어요. 10% 이상 빠졌을 때 10% 부근부터 그 이하로 급락이 나올 때 이평선이나 어떤 눌림목, 혹은 이럴 때 딱 봤는데 메이저 라인 부근까지 굉장히 잘 가던 종목이 급하게 밀린다. 사실 KPS 같은 경우도 이건 못 따라 해가지고 제가 안 해버렸는데, 그리고 또 메이저 라인 구간까지 이 구간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 잡는 것들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종목들을 봤을 때 메이저 라인 부분들 보면,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 메이저 라인 뒤에 쌍바닥이라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위로 올려 쳐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린 거고, 이건 추세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급락이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추세선이나 메이저 라인에 닿은 부분들이 있는데,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잡히게 되면 매매를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DPC 같은 경우 샀으면은 그래도 한 15% 올라갔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장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락하는 건 사실 검색식 많이 안 넣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락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검색을 안 해. 근데 장중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10,000원짜리 이상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뭐 사실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뭐 해볼 만한 부분들은 딱히 없어요. 부강약품 같은 건 뭐 11선 지지하면 간다. 11선 매매가 요즘은 좀 종근당 같은 경우 여기서 더 빠지면 사볼 만 하겠네. 일동제약. 제약주가 오늘 더 많이 밀렸는데 자리들이 제약주들은 나쁘지 않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일양약품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제약주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한 번 했으면 계속 했을 건데 한 번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됐어. 이거 마지막에 상한가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신풍제약 11선인데 얘는 워낙에 강하니까 이 자리가 일단 안 밀려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 오면은 한번 꼬리를 노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졌을 때 봐야 돼요. 빠졌을 때 봐야 되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나왔죠. 나오고 있죠. 3시 5분 시간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중간에 오늘은 알서포트는 제가 얘기를 한 거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예, 60분봉 여기 아까 빨간 선 아래에서 약간 선에서 빠지면은 손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지금 지켜내주고 올라오는데 적어도 빨간색 선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일단 보는 거죠. 최소한. 예, 거기서 이제 여기 7,700원 정도까지 일단 오후에 봐야 되는데 3시 5분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밑으로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500대에서 짧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위로 올려 녹색선을 지금 올라오는 자리가 얼마야? 고가 7,520원이네. 520원 이 자리를 10분 때 좀 넘어가서 3시 10분 15분 그 사이에 못 돌파하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요. 750원 7,500원하고 밑에서 한번 400원 뭐 300원대 이때 한 번 더 잡았으면은 지금 어쨌든 수익 구간 빨간불은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꼭 팔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대답하기 어렵고요. 이거 올라가가지고 내일 뭐 갭 들어가지고 5일선 결국 지지로 만들어져 버리면 올라가는 건데 내일 밑으로 또 빠지면은 월요일 날 빠지게 되면 굳이 단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힘들 것 같진 않아. 사실 알서포트 강했잖아요. 근데 신용풀이라 가지고 일단 흔들면 흔들 수 있으니까 7,000원대까지 굳이 거기까지 보면서 내가 매매를 지금 할 필요는 없죠. 차라리 그때 다음 주 보고 다시 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오늘 괜히 얘기했나봐. 단기 매매를 원래 얘기를 안 하는데 단기 매매는 원래 올라갈 때 수급 막 붙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급 붙으면 여러분 단가가 하도 안 좋아지니까 밑으로 빠질 때 단기 매매를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단기를 할 거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그날 안 가거나 그날 본전이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소액이라 괜찮다는 분도 있고, 뭐 조금씩 해봐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 온 전 재산을 다 거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퍼센트적으로 3% 정도는 돼. 100명이 제 추천주를 만약 매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다 했는데 꼭 몰빵하는 사람 3명은 생겨. 3명씩은 꼭 생겨. 안 하는 사람 30%, 그다음에 하는 사람 뭐 40에서 60%. 관망인 매수하고 살짝 그냥 계속 그냥 팔면서 매매하는 분들, 그 가격에 사시다가 그 가격에 팔고 그런 분들이 또 30%, 3%는 몰빵 쳐요.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검색을 잡으셔가지고 이 평에 살아있는 거에서 급락이 나오는 것들은 한 번씩 잡아보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고수익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안 좋은 장에. 그래서 항상 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을 좀 머릿속에 두는 것도 그래야 내 관종에 넣어놓고 있다가 강했던 애가 급락이 나오면 사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마음을 어차피 얻을 수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근데 관심이 있고 지켜보고 자꾸 애정을 주면
어쨌든 그 시기를 내가 알지 모를지 모르죠.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좋아해주는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타이밍 잘 잡으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안 만나면 못 만나지.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장중에 하락 검색 시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린다고 했고, 하나가 또 뭐였죠? 하나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어 버렸는데 또 하다가 나 빅텍 얘기를 할게요. 빅텍 오늘 들고 있었으면 정말 이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드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우리 단가가 그때 3,300원, 3,300원, 3,2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50% 먹고 판 게 이렇게 후회되는 일은 참 이것도 몇 년 안에 오기 힘든 거거든요. 예. 아, 이걸 누가 한 진짜 100주라도 들고 있어서 먹었으면은, 아, 제가 좀 자랑 좀 할 건데 아무도 없어. 다 팔아가고. 요즘에 원래 다 코로나도 그럴 줄 몰랐잖아. 이렇게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대박은. 그래서 대박은 절대로 그런 걸 했어요. 아까 단기적으로 몇십 프로 먹거나 매매를 꾸준히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가정을 붙이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대박은 절대로 못 먹어. 쳐다보고 있으면 대박은 죽어도 못 먹어. 예. 까먹고 있다가 나 이거 했었지라고 해서 보면 그때 대박이 나 있는 거지. 매일 쳐다보고 빅텍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뭐 투자 매수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돼. 예. 이건 제다이도 못 먹는 거야. 제다이도 못 먹어. 예, 빅텍이라고 하는 거랑 빅텍이랑 뭐가 있어요? 스페코가 있죠. 빅텍 스페코가 방산주,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빅텍이랑 스페코랑 또 하나 있는 뭐 친다면 슈니드, 요즘은 드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빅텍이랑 퍼스텍 뭐 이렇게 퍼스텍도 있죠. 근데 보면 어차피 빅텍이에요. 대장은 빅텍인데 전쟁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추세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창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단기 급등 후에 그냥 무난하게 빠지는 형태로 계속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 상승 같은 거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빠지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빅텍이나 이건 퍼스텍이니까 빅텍을 볼게요. 빅텍이 대장이니까 빅텍이나 이런 애들은 빅텍은 그나마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돼지 열병 테마 공부한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돼지 열병, 전염병 중 이제 코로나는 제외. 그래,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같은 거 있죠.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애들은 보통은 한번 튈 때 파동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파동이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파동인데 보통 이런 식의 파동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나오는 것들은. 근데 뭐 돼지 열병이나 뭐 광우병, 구제역 이런 것들 있죠. 동물 쪽에 관련된 테마들, 그런 테마들하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글자가 너무 안 이쁘네. 전쟁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빅텍 스페코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 열병이나 전염병, 뭐 구제역 이런 게 전국구로 퍼지긴 하는데, 그게 전 세계로 퍼지거나 혹은 그게 정말 시장에서 주축이 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전쟁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역할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장기화되는데 그게 점점 더 상황이 계속 더 악화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싸리 전쟁 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돈들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터져가지고, 누가 누굴 뭘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돈이 증발해버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파동이 2차 파동 정도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창현 같은 식으로 좀 빠져버리거나, 혹은 리밀리밀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버리는 형태로 나와요, 이런 테마들은.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한 번 정도만 매매를 하는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단기 매매 혹은 올라갈 때 매매하는 거 아니면 접근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된다라 하더라도 전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왜 안 해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면 뭐 그렇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90%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면, 지금 빅텍 이상하잖아요. 빅텍이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가고 급등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가봤자 뭐 100% 200%지 지금 이거는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라 가지고 파동이 파동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게 이상한 거를 찾기 위해서. 얘는 지금 이상해, 충분히. 근데 11선에 충분히 이상해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로 노릴 게 일단 밑으로 빠졌을 때, 급하게 빠졌을 때인데, 급하게 빠졌을 때 보면 이제 9,000원이 일단 전 눈에 보이거든요. 9,000원에서 9,000원 밑에 이 봉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 봉자리 구간에서 오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단타 정도로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게 돼가지고 나중에 메이저 라인까지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봐야겠죠. 근데 급하게 밀어버리는 식으로 밀려버리면, 그러면 메이저 라인에서 봐야 될 거고, 급하게 안 밀리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거래가 오늘 많이 터지는데 분명히 내일 밑으로 빠지면 올려치는 모습만 보이면 빠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웬만하면 좀 하루 이틀 여기서 쉬다가 급하게 장대 음봉 한두 개 빠져버리면 그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빅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요.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만 치중해가지고 보지 마시고, 빠지는 종목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평선의 상향으로 틀고 있는 상태였고, 굉장히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강한 추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무리했다, 분명히 저도 언제든 뭐 빠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장을 대합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에 아직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빠지지 않을 때 주식 격언이라는 게 이런 얘기죠.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단기간에 온다기보다 여기서 시간을 좀 띄우면서 올릴 듯 말 듯 못 올리게 되면 그때는 급락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급락의 시그널이라고 나올 수는 없고, 분명히 근데 올려칠 때 사는 건 아닌 시장이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눌림에서 잘 잡으시면 되고요. 2시 17분, 2시 15분 넘어가면서 일단 알서포트가 520원은 이제 뚫었어요. 네, 뭐 이 정도 뭐 짧게 먹으면 되는데, 600원 이상 올려치면 좀 짧게 드시죠. 물론 아래 꼬리가 뭐 다음 다 갈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이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메이저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시고, 직장인분도 할 수 있는 매매를 했을 때는 저도 마음이 편한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사실 제가 뭐라고 지금 단타 매매 안 해도 수익이 충분히 몇십 프로 날 수가 있는데, 굳이 근데 너무 이걸 예능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방송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단타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이제 뭐 구독자들의 고객의 니즈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맨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방에 딱 들어오거나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사야 될 거 없나요? 살 수 있는 거 없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대답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반사적으로 얘기하게 돼. 지금은 어쩐다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테마 빅텍이나 이런 쪽, 휴니드라 이런 쪽은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긴 것도 3개월을 넘지 못하는 단발성으로 많이 나오고요. 3개월만 돼도 여러분들이랑 우리들한테는 꽤 길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파동이라는 걸 부분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밀렸거나 많이 밀리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반등 폭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뭐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급등이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강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테마들은. 두 번째로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조정. 처음 나오는 조정은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 두 가지, 이 두 개로 테마 설명 한번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친절할 때가 있고 안 친절할 때가 있겠죠. 잠을 좀 많이 자면 친절하는데 오늘은 좀 잠을 좀 많이 자서 오늘은 특히 친절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서 또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방송은 오늘 이제 3시 20분 장 마감 들어가네요. 종목들 어제는 제가 신규 종목을 차라리 검색을 안 했어가지고 오늘 신규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근데 어제 뭐 종목들 많이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국동이라든지 뭐 신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매해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시장에 항상 좀 변동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구간에서의 매매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드는 편이에요. 사실은 뭐 기다려서 안 하고 좋은 시기가 오면은 하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건 언제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보시고 저도 뭐 방송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좀 같이 한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